자, 여러분, 삼진교시 시작합니다. 다 들어오셨어요?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근대인권의 특징, 현대인권의 특징, 그리고 정말 최근 인권의 어떤 특징,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근대의 인권의 특징은 이런 거죠. 근대 시민헌법에 나타난 인권의 내용이라고 이제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고요. 아까 우리 그림 봤죠? 프랑스 인권선언. 자, 그러니까 인권의 목적성, 이 목적성은 그 자체가 목적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뭐죠? 예, 뭐 천부인권론. 그 자체로서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어떤 권리. 이런 얘기들을 했었던 거하고 이제 맥이 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권의 목적성. 그러면 권력은 이제 그 인권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이다. 이런 말을 우리가 이제 압축해서 권력의 수단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요거를 명시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보다시피 여기 글자가 짜다가 많잖아요. 짜다라. 자, 명문화한다 이런 얘기죠. 명문화한다. 예, 문서로서 예, 뭔가 만들어낸다. 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예, 이 근대시민헌법에 나타난 거는 예, 인권의 불가침성. 왜냐하면 그 이전서부터 지배자들이 예, 자기보다 힘이 약한 사람들을 끊임없이 지배하고 통제하는 그런 시대였고, 그것에 대한 이제 저항으로 나왔던 것이 시민혁명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예, 그러니까 보편적인 인권에 누구도 침해할 수가 없다. 이게 불가침성이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다. 특히 이 시기에는 자유권, 예, 재산의 어떤 그 운영에 있어서의 자유권, 예, 신체의 자유권, 누구도 나의 신체를 함부로 구속할 수가 없어. 혹은 나의 정신세계를 누구도 간섭할 수 없어. 자, 그래서 재산, 신체, 정신의 자유 등등. 그래서 종합적으로 자유권을 보장하는 것 중심의 예, 인권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이 근대 시민헌법에서 나타난 인권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현대로 들어옵니다. 여기 이제 한 20세기 정도가 이제 현대적 사회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자, 이런 개념의 어떤 극적인 전환을 가져왔던 사건은 아무래도 전쟁이었어요. 희한하게 20세기 들어와서 이제 유럽 세계가 혹은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가 예, 커다란 전쟁을 두 번이나 겪죠. 이걸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라고 합니다. 특히 1차 세계대전을 겪고, 예, 이제 독일이 19세기적인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20세기적인 예, 사회주의 국가. 이렇게 우리가 사회주의는 좀 어렵기는 합니다만 요즘 얘기하는 그 인간의 평등 혹은 평등한 복지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사회주의적인 국가 이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공산주의라 이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예, 이건 나중에 한 번쯤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예, 민주주의 사회, 예, 자유주의 사회, 자본주의 사회, 사회주의적인 사회, 이제 혹은 사회주의 사회 이런 것들이 조금 어떻게 조금씩 미세하게 다른가는 한번 좀 다뤄볼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긴 하겠습니다만, 자, 그래서 사회국가, 요거는 이제 약간 복지국가적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런 것들 약간 믹싱한, 자, 다시 강조합니다. 1차 세계대전을 겪고 독일에서는 예, 19세기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근대 시민적인 헌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20세기의 복지국가적인 이념 뭐 이런 것들을 취하면서 예, 이렇게 만들었던 것. 이게 바로 이제 여기 보시다시피 예, 바이마르 헌법이라고 나오기는 합니다만은 뭔가 이 인권에 대한 개념에 있어서 약간의 좀 새로운 변화 이런 것을 보게 되는 것이 20세기 들어와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아까 우리는 예, 재산에 대한 자유를 뭐그 불가침적으로 우리가 규정을 했던 것이 근대 시민 헌법이었었어요. 그런데 20세기 현대 인권 혹은 현대 헌법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 소유권, 재산의 소유권조차도 사회적인 책무를 바탕으로 한다. 이게 이제 소유권의 의무성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의 어떤 공익을 위해서는 약간 이런 것도 제한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개념들이 나오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나의 재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도 예, 나만의 이익을 추구할 때 만약에 그것이 사회에 해악을 끼친다, 그거는 제한이 되어야 된다.
이게 바로 이제 공공복지적인 적합성이 있느냐 없느냐. 예, 이제 이런 것들을 규정을 한다거나 너만 잘 살 것이 아니라 예, 돈 많은 부르주아 니들 그쵸? 예, 이런 사람들만 잘 살 것이 아니라 예, 가난한 일반적인 사람들이 혹시 못 산다면 그들도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예, 그런 권리, 뭐 그런 것을 누려야 되지 않느냐? 예, 인간다운 생존의 권리 예,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들이 굉장히 이제 사회적으로 두드러지기 시작을 해요. 자, 그럼 그런 것들은 예, 국가사회가 헌법으로서 예, 보장해줘야 된다.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시기가 20세기 들어와서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현대 인권의 바탕을 둔 헌법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것의 효시가 그러니까 최초의 시작이 되었던 것이 바로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 밑에 잠깐 보시면 경제활동의 자유에 대해서 이전에 근대 시민헌법에서는요. 자, 네 돈이 있어? 그러면 너는 네 맘대로 너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어. 이런 개념이었다면 네 돈이 있어? 많은 경우 네 돈을 네 맘대로 쓸 수는 있기는 하되 그러나 20세기 들어오면은 그게 사회의 전반적인 이익을 위해서 쓰여져야지 너의 이익이 사회에 해악이 된다면 그건 곤란해. 이런 개념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예, 개인의 경제활동의 자유에 대해서 그것이 타인에게 해악이 된다면 예, 다른 국민들이 인권을 침해한다면 예, 그건 제한될 수 있다라고 하는 예, 이런 조항을 담고 있는 것이 바이마르 헌법이었다.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인 약자에 대해서 예, 그들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줘야 된다. 예, 그것을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이마르 헌법이죠. 자, 최근에 우리가 코로나 사태 때문에 긴급 재난 뭐 자금 같은 것들을 예, 저소득 계층뿐만 아니라 전 국민에게 지원한다. 이런 논의들이 나오는 것은 그 근원을 따져 들어가 본다면 예, 그쵸. 모든 사람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바이마르 헌법의 정신과 이렇게 맥이 맞닿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왜 현대인권에서 이제 이런 식의 사회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이제 결론적으로는 사회권. 자, 앞에서 근대 시민사회는 자유권을 얘기했다면 20세기 현대인권은 사회권을 중시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사회권을 얘기했냐면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하는 가운데 그 결과가 바로 뭐냐면 예, 부의 일방적인 편제이죠. 예, 이 말이 좀 어려웠다면 여러분 많이 들어봤던 단어가 예, 빈익빈, 부익 이런 것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은 결론적으로 너무 잘 살게 되고 계속 잘 살게 되고요. 열심히 노력을 해도 못 사는 사람들은 자본주의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계속 못 살게 되는. 예, 그래서 실제로는 경제는 대단히 발전하는 것 같은데 사회적으로 빈곤은 보다도 확대되는 이상한 모순적인 현상들이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21세기만의 모습이 아니라 이미 20세기에 충분히 보여졌었던 모습이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회적인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 실업이 늘상적으로 범람하게 되고요. 자, 그러니까 예, 결국은 노사 간의 예, 불협화음, 계급적 대립의 격화, 좀 말이 어렵죠. 자, 이런 것들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제기가 되면서 결과적으로 그쵸, 이 사회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최저한의 생존을 보장해야지만이 사회가 원활하게 돌아가겠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보자면 예, 프랑스 인권선언에서 인간은 누구나 다 자유와 평등과 뭐 그쵸 이런 것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고 예, 뭐 박애를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인간이 실질적으로 자유롭고 실질적으로 평등하고 예, 그리고 전 사회적인 혹은 전 지구적인 박애 이념이 정립되기 위해서는 이런 식의 빈부격차의 문제라나 누군가는 예, 배제된다거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는 안 된다. 이게 해결이 되어야 된다. 이게 사회의 정의다. 이런 개념들이 확장이 되어서 가면서 예, 결국 이제 현대 인권은 다시 강조합니다만 사회권이 중시가 된다. 자, 그럼 사회권 안에 어떤 개념들이 있느냐? 양성평등. 그렇죠. 우리가 이전에 근대시민헌법에서는 미처 이 생각까지는 닿지 못했었거든요. 예, 남녀의 평등의 문제, 자, 그다음 모성 보호의 문제, 예, 사회 보장의 문제, 복지적 차원이죠. 특히 노동자 권리의 문제. 예, 특히 사회권은 예, 노동법이라든지 하디야가 이 노동자의 권리를 굉장히 중시하는 예, 그런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사회적 불평등 해소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 그럴까요? 이게 바로 교육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육을 왜 받아요? 공부하기 싫은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도 모든 교육학자들이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건 뭐냐면, 보다 빠르게, 보다 적은 비용으로 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 교육이라는 것에 누구나 다 동의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교육을 받은 자, 교육을 받지 못한 자는 당연히 자신의 권리를 누림에 있어서 굉장히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니까 교육을 우습게 알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교육을 받을 것이 권리로서 규정되기 시작한 것이 20세기 들어와서였고, 그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교육에 대해서 무시한다는 것 자체는 자신이 갖고 있는 권리 자체를 스스로 무시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육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히 사회 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가성비 좋은 수단이 교육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받은 권리, 특히 중요한 거. 그 이전의 근대적인 시민헌법에서는요, 재산의 절대적 자유권을 주었다고 본다면, 자, 이제는 국민 공익을 위해서는, 국가사회의 공익을 위해서는 너의 사유재산의 절대권은 일정 정도 제약이 될 수가 있어. 자, 이런 개념들이 있었었죠. 자, 이게 바로 제한이라는 것이에요. 사유재산의 절대성을 제한을 한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현대인권의 큰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구별을 좀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자, 한번 또 정리를 해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이 모든 이야기들을 잘 요약 정리하고 있는 교과서 페이지가 바로 63쪽입니다. 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가 주권의 절대성이 약화가 된다. 좀 어려운 건데요. 이거는 그냥 넘어가셔도 괜찮아요. 자,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보다 더 인간의 권리에 대한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당시 지도자들은 평화의 전제 조건을 세상이 평화롭기 위한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겠죠. 필요한 어떤 조건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 정말 인간의 권리들이 너도 나도 다 존중이 되어서 누구나 다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이 될 수 있다면 세계는 참 평화로울 거야 라고 하는 데까지 우리의 인식들이 좀 확장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왜 인권이 중요하지? 갸우뚱하는 학생들도 여기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한번 침착하게 차분하게 한번 자기의 생각을 넓혀봐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갖고 있는 의문이나 풀리지 않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언젠가는 등교를 하지 않겠습니까? 자, 등교를 해서 선생님과 토론할 수 있는 주제가 될 것 같기는 해요. 어쨌건 이 시기엔 평화의 전제 조건으로서도 우리가 뭐 군비를 축소한다거나 다시는 전쟁을 하지 말자거나 이제 이런 식의 접근 방법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너도 나도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존중해야 됨을 강조했다는 것도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인간의 권리가 존중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아리안 인종 우월주의를 바탕으로 히틀러가 유대인을 뭐 하여튼 무지하게 많이 죽였잖아요. 정확한 수치를 제가 선생님이 잘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이거는 인류 역사에서 굉장히 큰 이제 비극이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더 비극은 뭐냐면 그나마 지금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퍼져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굉장히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뭐 피해라든지 비극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근데 아무도 잘 얘기를 안 하거나 실제로 잘 모르는 것이 이 시기에 유대인 못지않게 집시들이나 이런 정말 유럽 사회에 힘없고 자기들이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던 뭐 약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소외받았던 이 집시들의 피해도 어마어마했었거든요. 자, 그래서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권리도 누리지 못했던 슬픈 비극이 있었었던 그러한 그 시기가 바로 또한 2차 세계대전의 와중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두루두루 세계 평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권리들이 보다 더 강화되고 확대되고 안정화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이제 잘 사는 나라들의 문제만도 아니고요.
예, 우리가 이제 개발도상국이라든지 그동안 중요도가 좀 떨어졌던 나라들을 우리가 제3세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런 국가들에 대한 관심. 자, 그쵸? 예, 그 다음에 되게 우리가 중심부 국가들은 미국, 강대국들이죠. 영국, 뭐, 유럽, 예, 그동안 선진국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자, 그런 나라들 뿐만 아니라, 이게 우리가 중심부 국가라고 얘기한다면, 예, 그 주변부 국가들. 자, 그러니까 제3세계든 주변부 국가든, 그럴까, 좀 뭔가 그동안 좀 중요도가 떨어졌던 나라들. 자, 그러면 당연히 그런 두 진영 사이에는, 예,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 힘이 있는 나라, 힘이 없는 나라. 군사력이 큰 나라, 군사력이 작은 나라. 그쵸? 이러한 이제 그 양분화의 모습들이 나타나거든요. 자, 그러니까 개인 권리, 사람의 권리뿐만 아니라 각 국가들의 어떤 평등한 권리, 뭐 이런 것들도 함께 이제 이렇게 예, 좀 강화되는 추세가 있었던 것이 예, 2차 세계대전 이후 20세기 혹은 21세기 들어와서 보다 더 예, 보여지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생태 위기들이죠. 이제는 이제 환경의 문제. 그쵸? 예, 그래서 우리가 어느 한 나라가 해결할 수도 없고, 어느 한 나라만의 문제도 아닌,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이른바 국제사회적 문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국제 문제가 주목을 받으면서, 또 이 이전과는 다른, 예, 이런 개념의 인권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연대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연대권이 뭐냐? 이걸 우리가 이제 제3세대 인권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예, 이건 조금 이따 누가 이런 말을 했는지를 좀 보도록 하긴 하겠습니다만, 자, 연대권. 자, 연대라는 말은 서로 이렇게 뭐, 어, 함께 힘을 모은다 이런 뜻이잖아요. 자, 요거는 이제 예, 공동체에 대한 공동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예, 우리는 누구나 다 지금 인권이 있다. 이제 인권을 굉장히 강조하는 사회에 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인권이 확보되기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이 각자 뭐 어떤 역사 속에서 노력을 했었던 것은 별로 없을 거예요. 이미 만들어진 인권의 개념과 확보되어져 있는 제도 이런 것들의 어떤 그 혜택을 누리는 세대이잖아요. 이건 선생님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니까 개인의 권리가 이렇게 확보되고 제대로 이렇게 이제 시행이 되기까지는 사실은 우리의 선배들, 역사 속에 먼저 살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빚을 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또 우리는 또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예, 무언가 우리 선배들이 우리를 위해서 일을 했던 것처럼 우리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뭔가 일을 해야 될 것이다. 자, 이게 아마 연대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의 삶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예,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을 뿐만 또 아니라 이렇게 역사적으로도 예, 우리보다 앞선 시대와 우리가 연결이 되어져 있고 또 우리가 다음 세대와 연결이 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의 삶 자체는 그냥 단순히 개인만의 삶은 아니다. 이런 의식들을 여러분이 이게 굳이 이 과목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늘 갖고 있어야 되는 어떤 생각이라고 볼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연대의 개념이다. 자, 이런 것이 강조되는 것이 바로 연대권을 바탕으로 두고 있는 새로운 인권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게 뭐냐? 자, 앞에 얘기했던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느 한 나라만이 아니라 어느 한 계층만이 아니라 어느 한 개인만이 아니라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때 비로소 예, 나의 인간다운 삶도 같이 존중될 수 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만 잘 산다. 다른 나라는 다 못 산다. 이런 세상이 좋은 세상일까요? 아니라고요. 나는 괜찮아. 근데 주변 사람들은 다 무언가 불편해. 그게 정말 편안한 사회일까요? 아니라고요. 자, 그러니까 나의 삶을 위해서도 주변의 삶이 좋아져야 될 필요가 있다. 그쵸? 예, 그러니까 우리는 다 서로 연결이 되어져 있다. 자, 그러니까 예, 모든 지구적인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들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다 예, 같은 책임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예, 연대권이다. 이것을 바탕을 두고 있는 새로운 개념이 바로 제3세대 인권이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보겠습니다. 자, 요건 우리가 세계 공정무역의 날이다. 이러한 이제 팜플렛이긴 한데요.
자, 최근에 뜨고 있는 주제가 공정무역이라는 개념이죠. 그쵸. 예, 막 그 제3세계의 가난한 나라에 막 어린이들까지 투입을 해서 막 바나나를 따고 커피콩을 따는데 그들의 임금 노동력이 굉장히 값이 싸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비싸게 바나나를 사 먹고 예, 비싸게 커피를 마시잖아요. 그게 다 왜 그럴까? 정작 그들에게 돌아가는 돈은 없는데 중간에 예, 무슨 수입업자들, 생산업자들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에게 그들의 노동력에 합당한 예, 임금을 지불하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비싸더라도 그들에게 제대로 돌아가는 어떤 시스템들을 개발을 하고 예, 가능하면 우리가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예, 이런 공정커피, 공정바나나, 뭐 기타 등등 이러한 예, 공정하게 수입이 되고 그 수입의 분배 구조를 가지고 있는 물품들을 사자. 이런 운동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공정무역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들도 한번 이제 찾아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태도들을 좀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강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을 굉장히 좀 납득할 수 있고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의 언어로 정리하신 분이 누구냐? 여기 나오는 바삭이라는 사람이에요. 바사삭이 아닙니다. 바삭이에요. 자, 이분이 체코슬로바키아에서 태어났으나 프랑스로 유학을 갔어요. 그런데 자기의 조국 체코 프라하에서 공산주의 쿠데타가 일어나자 돌아가기를 포기했대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분을 프랑스 법학자, 국제법학자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원래 태생이 체코 사람이래네요. 자, 어쨌건 국제 공무원도 했고 대학 교수이기도 했고 저서로서는 예, The International Dimension of Human Rights 뭐 하여튼 인간 권리에 대한 국제적인 차원 뭐 이런 좀 어려운 예, 저서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하느냐 이 바삭이 이 제3세대 인권 연대권을 최초로 이렇게 단어로 만들어낸 인물이라고 해요. 자, 이분이 프랑스 혁명 이념 자유평등 박애의 어떤 영감을 받았대요. 자, 그래서 이 개념으로부터 인권의 개념들을 끌어냅니다. 이제 학자들은 이제 이런 뭐랄까 이런 그 틀을 만드는 아주 귀재들인 거죠. 저 근데 선생님이 읽어봐도 되게 멋있다. 예, 선생님 수준에서도 좀 동의가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1세대 인권. 우리가 이제 이거를 앞에서 공부한 것을 연결시키면 근대 인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때는 이제 자유권이죠. 자유권. 예, 자유를 이념으로 하는 시민 정치적인 권리. 자, 요걸 우리가 1세대 인권이라고 얘기한다면 아까 우리가 사회권이라고 얘기했던 바이마르 헌법 봤었죠? 자, 요걸 이제 이 바삭 선생님은 2세대 인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때는 보다 더 중요하게 강조되는 이념이 뭐다? 평등이었었어요.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노동권, 그쵸? 예, 혹은 양성평등, 모성보호 이런 거 얘기하면 사회적인 권리. 자, 그래서 경제 사회적인 권리다. 그래서 위에가 상대적으로 정치적 권리를 강조한다면 2세대 인권은 경제 사회적인 권리를 예, 강조를 한다. 자, 그러면 제3세대 인권은 이제 전 세계 공동체를 위한 것이다. 이게 박애라는 개념이잖아요. 두루 널리 사랑한다. 이게 박애라는 단어 뜻이라고 놓고 본다면 공동체 전체에 대한 관심. 자, 그거는 어느 한 지역사회만, 어느 한 개인만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자, 그러니까 전 지구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연대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능하고요.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차분히 여러분들이 교재를 통해서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2교시, 3교시를 통해서 우리가 인권의 개념이 어떻게 정립되었고 어떤 발전 과정을 거쳐왔는가를 알아볼 뿐만 아니라 자 이제 뭐 최종적으로 얘기하자면 바삭 선생의 인권에 대한 정의를 바탕으로 1세대 인권, 2세대 인권, 3세대 인권 그쵸? 예, 혹은 자유권을 바탕으로 한 근대 인권 예, 그 다음에 사회권을 바탕으로 한 20세기 현대 인권 혹은 이제 최근 21세기 정도의 개념일지는 모르겠어요. 자, 어깨나 박애를 바탕으로 한 예, 연대권을 강조하는 제3세대 인권으로 여러분이 인권의 종류들을 좀 잘 분류를 하고 이해를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는 이것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